안녕하세요. PMP 프라이드 1장 시작하겠습니다. 1장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PMP 합격까지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수험생 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원 또는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는 게 포함된 나머지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는 스스로 학습하시는 시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격을 위해 필요한 교재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1순위는 당연히 PMBOK 가이드입니다. 시험의 대부분, 즉 80에서 90% 정도는 PMBOK 가이드를 기반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가이드를 스스로 학습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2순위로 PMP 해설서를 보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출제 경향 및 최신 동향을 보기 위해서 PMP 문제집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유형 및 문제 개수인데요. 총 200문항이 출제되고 모두 다 객관식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25문제의 테스트 성격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175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험 시간 및 시험 방식인데요. 컴퓨터 베이스 테이스팅이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실 거고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총 4시간 동안 장시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날에는 되도록이면 밤을 새거나 아니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지 마시라고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한글 지원 여부인데요. 보조 랭귀지로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시험 당일날 당연히 변경 불가하시고요. 시험 신청하실 때 보조 랭귀지란에 반드시 한국어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기준 및 합격률인데요. 합격 기준이 흔히 국내에서 보는 절대평가나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전에 시험 보셨던 수험생분들의 평균을 반영한 혼합평가 방식인데요. 즉 지난주 혹은 지난달에 시험 보셨던 분들의 평균이 70점이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에 보셨던 분들은 71점이면 합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71점보다는 높으셔야지 합격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평균 합격률은 평균 35%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프로세스 그룹, 즉 여러분들이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라는 프로세스 그룹을 배우시게 될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피션시, 마더레이트 프로피션시, 빌로우 프로피션시 이라는 상중 하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최소한 BP를 2개 이하로 맞으셔야지 그 이상이시면 합격과는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서론입니다. 서론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PMP,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대다수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에서는 여러분들은 프로젝트의 정의 및 또한 특징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관리란 무엇인가, 즉 프로젝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할 텐데 그 중에서도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와 그 상위 개념인 프로그램, 또한 그 상위 개념인 포트폴리오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와 반대되는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비즈니스 가치, 또한 여섯 번째로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본 동영상을 통해서는 프로젝트의 정의 및 특징,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또는 포트폴리오와의 관계, 세 번째,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의 주요 역할 및 유형, 또한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관리 사이 차이점과 교차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솔직히 시험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로젝트란 무엇인가고요. PMBOK 가이드 내용 자체가 프로젝트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거 자체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고유한, 유니크한이라고 얘기하죠. 고유한 제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을 창출하고자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 그렇다기보다는 PMBOK에서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든 아니면 성공적이지 못하게 마무리가 되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끝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의 특징인데요. 정의에 하나 더 더해지는 게 점진적 구체화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블리 일레버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PMBOK를 학습하시게 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점진적 구체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은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 결과물을 창출하시게 될 건데요. 그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초기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이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되면서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에서 배우시게 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위 개념인 프로그램과 포트폴리오의 정의와 연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의 출제 비중은 당연히 높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최상위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존재할 거고요. 최상위 수준의 포트폴리오는 조직의 비전이나 아니면은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최상위 수준 포트폴리오는 그 하위에 하위 수준의 포트폴리오 또는 바로 프로젝트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상위 수준 프로그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보셨을 때 최상위 수준의 포트폴리오는 하위 수준 포트폴리오로 조직의 전략이나 우선순위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또한 최상위 수준 포트폴리오는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하위 수준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최상위 수준의 포트폴리오로 작업 중간중간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위에 보시면은 상위 수준의 프로그램은 하위 수준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하위에는 프로젝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이어러키하에 구성이 되는 거고 그 아래에 포트폴리오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험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즉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만 맞출 수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 최상위 수준의 목표죠.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되는 하위 수준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운영 업무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성되는가 봤더니 조직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생성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징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의존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관되지 않고 의존 관계가 없는 것을 묶어서 조직에 만약에 우리 조직이 올해 1000억 달성이다. 1000억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연관되어 있거나 의존 관계에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프로그램은 포트폴리오 하위에 존재하는 관련 있는 프로젝트들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반드시 관련 있는 프로젝트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와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관련 있는 프로젝트들인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들을 묶어도 되는지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하위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하위 수준의 포트폴리오만 아니면은 프로그램만 포함하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M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의를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이나 아니면 주체, 특정한 개인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MO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사 PMO라는 게 보통 있고요. 프로젝트에 어사인된 프로젝트 PMO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는 주요 역할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원하는 거지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애매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프로젝트 관리 오피스는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제하지 말라는 의미지 프로젝트 자체를 통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주요 역할의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즉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란 프로젝트가 착수해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모범적 실무 관행, 저희가 보통 BP라고 얘기하죠.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실행했던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 것을 모아놓은 묶음입니다. 또한 표준식별과 개발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감사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준이나 정책, 절차, 템플릿 등을 준수하는지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개의 프로젝트에 어사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간 정보 교환을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BP 사례를 전파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유형인데요. 5판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PMO 유형으로 여기서는 지원형, 통제형, 지시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원형에서 지시형 순으로 갈수록 통제 권한은 높아집니다. 주요 역할을 보시면 지원형은 이전에 4판까지 얘기했던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프로젝트 산출물의 저장소 역할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프로젝트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템플릿 그리고 조직 프로세스 자산 중에서 제공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통제형인데요. 통제형의 주요 역할은 당연히 지원형 플러스 프로젝트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감시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시형은 중앙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통제까지 한다는 거고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주요 활동은 다시 한번 보시는 바와 같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시형입니다. 지시형은 즉 프로젝트 관리자나 프로젝트 자체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관리 사이의 차이점이나 아니면 교차 시점입니다. PMP, 즉 여러분들이 PMBOK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프로젝트 산출물인 제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은 운영 업무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프로젝트와 운영 사이는 당연히 교차되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운영 업무, 즉 운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산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운영 업무가 지속적으로 당연히 운영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운영 업무를 폐기할 건지 아니면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작업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기나 개선 작업 이전까지 지속해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샀다 아니면 TV, 핸드폰을 샀다,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이 운영 업무죠. 자, 두 번째로 프로젝트와 그런 운영 업무 간에는 어떠한 상호 교차 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건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신규 프로젝트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개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라는 거는 기존에 운영 업무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뭔가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보통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를 신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프로젝트 시에는 저희가 PMBOK에서 배우게 될 프로젝트 관리, 즉 프로세스 그룹인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라는 프로젝트 관리 업무가 끝나시게 될 거고요. 그 끝난 산출물에 대해서 운영 업무로 여러분들이 넘기시게 될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전이나 이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자원이나 산출물을
유지보수하는 운영 업무로 여러분들이 이관을 하실 거고요. 개선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유지보수하고 있던, 즉 운영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관 받으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관리 끝나실 거고, 위에 신규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다시 기존에 유지보수하는 운영 업무로 자원이나 산출물을 이관하시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통은 반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지보수 업무도 지속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개선할 건지 폐기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되고요. 폐기를 한다면 당연히 폐기에 대해서도 폐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실 거고요. 개선하신다면 다시 프로젝트 관리로 진행돼서 다시 한번 운영 업무로 이관하시는 업무를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